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3월에 구매했던 내돈내산 아우디 A6 40TDI를 리뷰할 예정이었는데 촬영하기 바로 전날 19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일 오전 7시경 저희 가족이 아침 운동을 위해 정상적인 속도와 신호에 맞춰서 주행을 하는 도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차량에 전손이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나셨는데요. 우선 사고 영상 보고 오시죠. 이머전시 콜이 연결됩니다. 지금 봤던 영상처럼 가해자 차량은 골목에서부터 주위 교통을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주행하다가 유턴 표시 구간 전에 신호도 보지 않고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습니다. 참, 요즘에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무리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더라도 신호등은 보지도 않으면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튀어나올 줄 알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행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가해자 차량과 충돌하자마자 실내에 있는 모든 에어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운전자를 보호하였으며 미디어를 재생 중에 있음에도 차량과 충돌하자마자 바로 중지한 뒤 아우디 코리아의 응급전화로 연결이 되고, 충돌의 영향으로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바로 119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줘 응급 상황에 따른 아우디의 빠른 대처는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현장에 있던 제 와이프가 우리 보험사로 아우디 AS 센터로 견인하려고 하자 견인기사 한 명이 우리 보험사에서 나왔다고 자기가 보험 협력 공업사를 하고 있으니 자기 공업사로 이동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견인을 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데, 견인기사와 현장에 나왔던 우리 보험사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으로 맞다는 듯한 표현을 해서 제 와이프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 사설공업사에 차량을 보냈습니다. 사설공업사에 도착해서는 저와 만나 대화하는 도중 갑자기 자기는 우리 보험 협력사가 아니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말바꾸기를 시전하면서 제대로 된 수리 견적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역시나 견인기사들은 10명 중 9명은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 들을 필요도 없으니 아우디 사고 접수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견인한다고 하고, 현장에 왔던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도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드냐고 하니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진짜 인맥이 좁은 소도시에서는 견인기사와 보험사 직원이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데 꼭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사 견인기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아우디 사고 접수 센터에 전화를 하여 차량 견인을 신청하고 약 3시간이 걸려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수리와 견적은 약 하루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비가 청구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전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브랜드 사고 접수를 하지 마시고 보험 견인으로 입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시 강한 충격과 에어백 가스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현재 피해자는 뇌진탕, 목과 허리에 염좌, 가슴에 피멍, 치아 3개의 흔들림으로 인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수리 금액 약 5,100만원으로 전손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보상받기가 참 어렵더군요. 차량 전손 사고가 발생 시 나의 과실이 없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보험 차량 가입과 상관없이 현재 중고차 가격에 맞게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만약 현재 차량 가액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고차 가격보다 차량 가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보상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보험으로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보험사인데 내 편이 아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은 현재 차량 가액은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중고가 5천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파손된 차량은 경매로 입찰을 하는데 입찰 금액이 2,500만 원이 안 될 경우 남은 차익만큼 우리 쪽에 할증을 붙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피해자이며 과실이 0%인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할증을 붙인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통화 녹음 들어보시죠. 이 차량에 대한 변경물 대위를 보험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내가 법제에서 가져가요. 네. 그럼 이 변조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될 건데 네. 평가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네. 라고 하면 3천만 원은 고객님한테 지급이 되고 네. 나머지 4,50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네. 보험사에서 지급된 전액을 네. 보험사에서 다 가지고 와야 네. 고객님 보험료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지금 차량가액이랑 부부지가 한 2,600가 나버리니까 네. 잔존가액 차량에 대한 가치가 예를 들어서 네.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2천만 원을 줘버리면은 네. 저희가 선배가 6천만 원을 못 받아와요. 네. 중고시세가 5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험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자차를 쓸지 안 쓸지도 이제 전선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이 말을 듣고 안 그래도 3개월밖에 안 된 신차를 전선 처리하는 것도 화가 나고 가족이 다친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에 우리 보험사까지 우리 편이 아닌 보험사가 돈 벌려는 모습만 보이니 그 자리에서 엄청 따졌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구상권을 청구하겠냐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상식 아니냐고, 왜 우리가 가실이 없는데 우리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을 하니 계속 할증을 붙인다는 같은 말만 반복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지금 7,537만 원이거든요. 네. 현재 차량가액이. 네. 고객님이 지금 2023년 3월 3일 수령을 구매하셔서 차량 등록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차량은 등록가 안 됐어요. 네. 그럼 7,117만 원 그대로고, 네. 이거를 전선 처리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뭐 고객님한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5천이다 네. 라고 하면 5천만 원 받아오면 끝이에요. 그럼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에 문제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님한테 6천을 주고 6천을 자꾸 받아오는 상황이라면 네.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화 종료 후 주변 센터장과 보험사 직원에게 알아보니 과실이 0%일 경우 할증이 아닌 보험 할인이 적용된다 가 맞다고 합니다. 다음날 담당자가 경매의 입찰 가격은 3천만 원이 넘어서 차량 가액 전부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프로세스는 입찰받은 업체에 차량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고 업체는 차량을 맞수한 뒤 입찰 금액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었고요. 여기에 차량 구매에 필요한 교통비 또는 렌트 10일과 신차 구매 등록 비용도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사고 발생 후 보상을 받을 때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첫 번째, 운전을 할 때 신호 확인과 주변 교통을 꼭 확인하자. 두 번째, 견인 기사와 현장 직원의 말을 믿지 말고 꼭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견인 기사를 요청하고 확인한다. 세 번째, 전손이 될 것 같은 경우 공식 서비스 센터의 견인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보험사의 견인으로 진행한다. 네 번째, 내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니다. 내 가실이 없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할증은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상 중과실 교통사고 후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